마켓세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때 어디 가시나요? 못 갑니다. 집에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종목과 흐름을 알 수 있는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석탄과 천연가스, 간밤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에 워낙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걸로 주제를 잡아봤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화학주들이 2탄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탄에 이어서 유가, 천연가스 등등 최근에 원자재 관련 주들의 상승폭이 좀 상당히 컸잖아요. 네, 그 그렇죠. 이유와 함께 동향들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먼저 지난주 화학과 비슷하게 최근에 이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석탄 가격도 마찬가지인다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있으면 어디론가는 가겠죠. 돈이 많다는 거는 시장에서 뭔가 투자할 때를 찾게 되는데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좀 적은 쪽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거기서 하나 요인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서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FOMC 결과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동성이 줄여지는 듯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주식들이 오르고 이런 원자재들이 오르는 거는 그 가격에 대한 요인은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 가정에 두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석유화학 가격들이 전부 오르고 있죠. 그리고 미 서부에는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가격이 또 원유 전제 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가동이 원활하지 않고요. 원유가 상승하면 천연가스도 상승합니다. 어쨌든 같은 에너지원이죠. 그러니까 석탄, 원유, 천연가스는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도 따라 오르고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도 따라 빠지는 영향이 있고요. 또 특수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계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메탄가스 같은 것들과 이렇게 화학 추출을 통해서 수소를 추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좋은 이유도 이 수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 변수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FOMC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에 너무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근데 실수요가 이만큼 증가하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세가 유지되면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좋지만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유가, 천연가스 상승의 배경을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시장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나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다 오르면 일단 전력 가격도 오를 것 같고 또 인플레이션 상승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사실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단에서 오느냐, 생산자 단에서 오냐 중요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소비에 대한 기저 효과가 일부분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못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여행이나 레저 업종은 못 나타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Q라고 보통 얘기하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판매량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P라고 하는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가격을 어떤 업체들이 올릴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 단에서 인플레이션을 시장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는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이라든지 최근 천연가스나 정유 관련된 쪽의 업체들일 것 같고요. 또 전기차 때문에 전력량이 증가할 거란 기대가 굉장히 크죠. 우려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규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동당 보면 2개 이상씩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전력 수요도 증가할 거란 기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생산자 단에서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거를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익이 좋아질 거란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영세한 업체들은 안 좋아졌고 버틴 회사들은 거기에 따른 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고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관련주들을 상승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종목으로 기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NCC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전망과 함께 분석들이 좀 많던데 제가 어제 공부를 해보니까 NCC도 결국에는 나프타와 연결이 된 건데 나프타는 또 유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유가 상승도 나타나고 있는데 결코 NCC 업체들의 정말 수혜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인데요. 경험적으로 보면 가장 편했던 건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그 P라고 하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이나 석유 쪽 관련된 것들은 회사들은 판매가가 올라가는 거를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원재료도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재료와 판매가의 차이, 스프레드라는 거를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되고 그거와 이제 판매량을 곱한 것들이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가격에 항상 예민하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보다도 일단 우선적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올라가냐가 중요한데 간밤 사이에 보시게 되면 NCC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나프타를 이제 크랙한다고 이제 분해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 석탄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석탄을 분해해서 제품을 만든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E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에틸렌 같은 것들을 크랙해서 그걸로 제품을 만드는데 천연가스가 올라가게 되면 경쟁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나프타 올라가는 속도보다 그 천연가스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어디가 더 부담이냐? 미국 업체들이 더 부담이고 경쟁사가 부담이다. 그래서 어저께 전일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좀 세게 반등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수요단이 살아날 수 있냐는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이 코로나가 다시 확진이 되면서 수요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고 또 살아남은 대규모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회사들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같은 큰 회사들이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늘리는 증서를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공급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일 보게 되면 이제 P나 PP라고 하는 그 유가에서 나프타를 뽑아내고 나프타에서 에틸렌을 뽑아내고 에틸렌에서 다시 이제 그런 제품들을 뽑아내는데 그 가격이 PPP 가격이 어저께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단기 접근을 해서 또 순환 측면에서 화학주들 사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롯데케미칼도 하나의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뭐 그런 화학 본업에 대한 업황 이슈도 있지만 또 수소의 색이 더해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또 연결이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SK가스라는 회사와 한 8.5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갖춘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와 똑같은 컨셉이에요. 지금 주식들은 현재 상황의 주식들은 기본업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아까 말씀드린 P나 PP 같은 가격들이 올랐으니까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죠. 단기적으로. 거기다 신규 모멘텀. 수소는 얼마나 갈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기대를 안 하고 있던 부분에서 기대가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긍정적으로 보신다? 네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근데 다만 FMC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 이후에 좀 보셔도 오늘보다는 그 월요일 날 사셔도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뭐 좋다고는 하는데 오늘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 추이를 좀 보고 한번 포트에 담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K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저희가 LPG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LPG 가격 변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 건지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수소 포인트가 있잖아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가격이 오른다고 그걸 판매에 전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공공성이 강한 가스요금은 겨울철 앞두고서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불만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원재료 상승을 판매가에 다 전가시키진 못해요. 근데 모든 주식들은 아까 말씀 P 가격에 올라가는 거 예민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가스 중에서 LNG와 LPG가 있어요. LNG는 삼천리 같은 회사들이 하고 LPG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충전소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거기 있는 것들은 이제 SK나 이원 같은 회사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판매가가 근데 최근에 올라갈 거라는 좀 기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있고요. 근데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트레이딩할 수도 있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를 팔면 마진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장기 운송 계약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본업에서 그 마진이 좋아지기보다는 그 올라가면 때문에 발생된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좋아집니다. 좋아지고요. 네.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가스 충전소 있다고 택시들 보면 많이 충전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가스만 충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소도 충분히 충전할 수 있죠. 네. SK가스라는 회사는 LNG나 뭐 LPG 가스, 주로 LPG이긴 합니다만 가스를 가져와서 국내에 있는 충전소로 이렇게 운송을 하겠죠. 유통을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 얘기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소를 가져와서 그거를 유통하고 보관하고 판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통해서 복합 발전이라고 하는데 에너지원을 뭐 LPG, 석탄, LNG, 수소까지도 연결해서 복합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소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롯데케미칼과 더불어서 조인트 벤처 생산도 하고 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한 10만 톤 안 되게끔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유통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발전소를 통해서 다시 재생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청자분이 얘기를 하시네요. SK가스는 수소 인프라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관이 있는 거네요.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셔야죠. 최근에 주가가 근데 좀 많이 오르긴 많이 했죠. 올라서 네. 항상 이게 방송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네. 주가가 이제 오른 것들이 저희가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서 말씀도 사실은 그 위주로 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1년 내내 주가가 안 움직인 것들 말씀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려운데 개인적인 팁이 있다라 그러면 급등한 종목들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경우는 7일 이평선이라고 이평선을 3일, 5일, 7일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라 보통 하는데 그 정도 눌릴 때 사면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다가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덜 오른 종목에서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저희도 어렵습니다. 적절하게 섞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사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네요. 시청자분들 정말 공부 많이 하세요. 뭐 석유,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또 수혜를 보는 것이 또 상사 쪽인데 그렇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이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은? LX 인터와 포스코 인터 중에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인터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도 좋았고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을 하셨을 때 되게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니요, 더 많이 해오시잖아요, 차장님이. 저는 당연히 뭐 패널이니까. 그 포스코 인터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마진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철강을 유통을 하고요. 근데 철강 가격이 올랐으니까 유통 마진도 올랐죠. 그리고 LNG 가스를 직접 발굴을 해서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에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가 받은 어떻게 보면 SK가스보다 더 명확한데 말레이시아와 최근 새로운 광구를 좀 개발하려는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즉 미얀마만 있었었는데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또 말레이시아 국영회사와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요거를 이제 유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휴를 좀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업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인데 두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사잖아요. 상사라는 거는 무언가를 가져와서 파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나 특히 광산 쪽 비즈니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이 최근에 심도 있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 관련 그 원 소재를 납품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광산단위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코발트가 될 수도 있지만 니켈이나 흑연 같은 거를 광산에서 캐서 포스코 그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큰 그림이기 때문에 최정 회장도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비즈니스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광산 비즈니스를 이제 이 회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자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차의 심장은 일반 자동차는 엔진이죠. 전기차의 심장은 모터입니다. 그래서 그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코어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외 고객사로의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회사가 좀 변모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좋아지고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것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가격도 좀 덜 올라서 네.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기, 진입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장중에 좀 눌림이 있을 때 이평선과 가격이 조금 줄었을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미얀마 가스 쪽만 생각을 했는데 네. 신규 사업에 그렇죠. 대한 모멘텀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짚어주셨고 역시나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차장님이 오늘 이 주제에서 얻으신 투자 아이디어 종목은 네. 뭘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네. 좋아하고 있고요. 지금 트렌드에 맞고 가격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올라가는 것들을 잘 붙어서 매매하면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사실 PER로 보면 7배 정도고 3분기도 좋은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지만 네. 그래도 아이템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 뭐 신고가를 쓰고 있는 화학주들,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부담스럽고 네, 상대적으로 또 투자 포인트가 풍부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오늘 투자 아이디어를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마켓세븐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그 이후에 뵐게요. 네, 건강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